안녕하세요. 8949TV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학업 또는 취업으로 인하여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 혼족분들이 아주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자취를 하시려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영상은 바로 방구할 때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상가와 다르게, 상가 계약과 다르게 지배 계약은 구하시는 분들이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바로 내가 먹고 자고 하는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이나 부모님이랑 지금까지 거주하다 이제 혼자 독립하려는 분들에게는 방을 구할 때 무엇을 봐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구할 때 좋은 팁의 소개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물의 수압 정도 체크. 첫 번째는 물의 수압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방을 처음 구하시는 분들도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보고 변기물도 내려보는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은 거의 합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방을 보러 가는 시간이 건물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면 안 되겠죠. 건물이 물탱크를 하나로 쓰기 때문에 여러 집에서 쓰게 되면 수압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건데요. 약해질 때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 집을 보러 갔을 땐 수압이 셌는데 살면서 아침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샤워를 하려면 낮은 수압 때문에 머리 감는 것조차 힘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갈 때는 퇴근 시간, 건물에 사람이 많은 시간에 가서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음 파악. 두 번째는 소음 파악입니다. 원룸을 구하는데 윗집은 누가 살고 아랫집은 누가 살고 이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애기가 사는 집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바로 옆집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건데요. 내 방과 옆방 사이가 가벽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건축할 때부터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벽으로 되어 있다면 옵션이 아무리 좋고 신축이라 해도 시원하게 패스하세요. 옆방의 코 고는 소리,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잘 수 있게 됩니다. 가벽인지 파악하는 건 손등으로 두들겨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가벽이면 소리가 가볍고 튕기는 소리가 납니다. 자, 세 번째, 상가주택이냐 주택만 있는 건물이냐. 세 번째는 상가주택이냐 주택만 있는 건물이냐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만 있는 건물이 아주 좋습니다. 상가주택은 1층 아니면 2층까지 상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룸이나 투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1층에 고깃집이나 음식점이 있다면 매번 그 냄새에 시달리면서 창문도 못 열고 환기도 못하면서 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층에 편의점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물건 사기 편하고 그럼 좋죠. 하지만 손님들이 매번 들락날락 거리는 소리에, 특히 여름에는 편의점 노상에서 술 먹는 사람들, 아주 시끄럽고 내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편의점이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그 지역의 중심 상권이나 메인 상권과 거리가 조금 있는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네 번째, 건물 내 거주하는 세대수를 파악해라. 네 번째는 건물 내 거주하는 세대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세대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보통 다가구 원룸들은 적게는 8세대부터 최대 19가구까지 있는데요.
세대수가 많으면 주차도 그렇고 시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대수는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층수인데요. 보통 다가구 건물들을 보면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쓰고 2층부터 4층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2층은 밑에가 주차장이고 세대가 없어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금 추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가운데인 3층은 겨울에 위쪽과 아래쪽에서 보일러를 켜서 따뜻할 수도 있지만 샌드위치처럼 껴서 층간소음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 맨 꼭대기인 4층은 위층이 없어서 층간소음에는 피할 수 있지만 아랫집을 신경 써야 되는 것과 꼭대기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층수는 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엘리베이터 유무 확인입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4층 건물 중 2층이나 3층은 솔직히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4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번 그 층수를 엘베 없이 계단으로 가시려면 아주 힘들겠죠. 그리고 2층이나 3층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무거운 짐이나 물건을 옮기실 때 엘베가 없으면 힘드시겠죠. 물론 엘베가 있으면 관리비가 조금 더 비싸지만 금액적으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 엘베 있는 데를 더 강추해 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 복도 가장 끝집을 계약하라. 일곱 번째는 복도의 가장 끝집을 계약하라입니다. 보통 다가구 원룸 건물들은 복도식으로 한 층에 많은 세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루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소리가 다 들리기 마련인데요. 복도의 가장 끝에 위치한 집은 이런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 장점이 있으니 가장 끝집을 계약하는 걸 강추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통원룸보다는 분리형 원룸을 계약하라입니다. 원룸들을 보면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으로 방 하나에 주방이랑 같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리형 구조로 주방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도 있고, 1.5룸 구조로 주방, 거실과 방이 나누어져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서 솔직히 1.5룸 구조는 금액도 비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리형 구조를 강추해 드립니다. 분리형 구조는 현관과 방 사이에 주방이 위치해 있어 복도에서 나는 소음도 막아주고 음식을 해먹거나 할 때도 옷에 음식 냄새가 배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분리형 구조를 강추해 드립니다. 아홉 번째, 베란다와 북박이장의 유무. 베란다와 북박이장은 아주 필요한 공간입니다. 일단 베란다가 있어야 빨래를 말리는 공간이 있고, 없으면 안 그래도 좁은 방에서 빨래까지 말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북박이장은 원룸들은 방 하나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북박이장과 같이 수납장이 많을수록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옵션 유무입니다. 옵션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옵션은 다 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옵션의 상태와 연식은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하고 입주하셔서 옵션에 문제 있는 거는 바로 주인분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거 귀찮다고 말씀 안 드리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혼자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계약하실 때 모르시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도움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8949TV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